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뉴올리언스 펠리컨즈의 포인트 가드 론조 볼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농구 명문대학 UCLA의 스티브 알포드 감독은 론조를 1년만 쓰고 NBA에 내보낼 것인데도 불구하고 팀을 론조 위주로 세팅했습니다. 알포드 감독은 론조를 탑에 세우고 윙맨에는 커딩과 캐치앤슛에 능한 선수를 채웠으며 빅맨진에는 론조를 상대 수비수로부터 가려주는 리젝트 스크리너를 세웠죠. 하지만 론조의 루키 시절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중심 체제로 팀을 꾸렸기 때문에 론조 볼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커스의 미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잉여자원 취급을 받았는데요. 결국 론조 볼은 트레이드 대상에 포함되어 뉴올리언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레이커스가 론조 볼을 내친 데에는 그의 아버지 라바 볼 때문이라는 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바 볼은 고교 시절 미식축구와 농구를 병행했었는데요. 미식축구에서는 쿼터백, 농구에서는 포워드를 맡아 학교 기록까지 세우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NCAA 디비전 1 소속인 워싱턴 주립대에 진학한 후 첫 시즌에서 부진하자 디비전 2 소속인 칼스테이트 LA로 전학했습니다. 이후 농구 커리어를 정리한 그는 다시 미식축구로 눈을 돌려 1994년 뉴욕 재즈와 계약하며 NFL 진출에도 성공하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선수 생활 끝에 일찌감치 커리어를 마감합니다. 문제는 그의 거침없는 발언 때문인데요. 둘째 아들 리안젤로 볼이 UCLA 동료들과 함께 상하이 명품 매장에서 선글라스 등의 물건을 훔치다 중국 경찰에게 체포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선처를 부탁해 무사히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라바 볼은 ESPN과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는가? 됐다고 해라. 모두가 마치 그가 나를 도와주기라도 한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는 것 같다라며 감사하는 마음 대신 부정적인 반응만 내보였습니다. 게다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일은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였죠. 이후 리안젤로 볼이 UCLA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되자 라바 볼은 리안젤로 볼을 자퇴시켜버리죠. 게다가 UCLA로 진학 예정이었던 셋째 아들 라멜로 볼 역시 고등학교에서 자퇴시켜버립니다. 라바볼의 괴이한 언행이 계속되자 이 불똥은 레이커스에서 뛰고 있는 론조 볼에게까지 튀게 되는데요. 이 역시 라바볼의 입 때문에 더 붉어지게 됩니다. 레이커스의 코칭 스태프는 너무 소프트하다. 그들은 내 아들을 코치하는 법을 모른다. 레이커스는 론조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야 한다. 왜 그를 앉혀두고 4쿼터에 내보내지 않는가? 그게 지금 레이커스가 성적이 엉망인 이유다. 이러한 라바볼의 말에 참다 못한 레이커스는 선수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자리에 미디어의 접근을 금지시켰습니다. 만약 미디어 관계자들이 근처에 있는 게 발견되면 경기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죠. 레이커스의 해당 정책은 공공연하게 라바볼 룰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버지의 기이한 언행 때문에 졸지에 공공의적이 된 론조 볼. 아버지가 워낙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 탓에 자연스레 농구 팬들은 론조볼이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는 분위기까지 조성되어 론조볼은 더 부담스러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론조볼 역시 이기적인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피닉스와의 경기 도중 레이커스 선수가 상대 선수와 싸움이 붙었을 때 이를 힐끔 확인한 론조볼은 능청스럽게 자신의 벤치로 향합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면 자신의 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상황에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시 론조볼을 제외한 모든 선수가 모두 달려나가 한 대 뒤엉켰기 때문입니다. 드래프트 2순위의 유망주 론조볼은 결국 아버지와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실력과는 무관하게 팀에서 외면당하며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론조 볼은 1997년 10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라바볼의 영향으로 2살 때부터 농구를 배우기 시작한 그는 캘리포니아 치노일스 하이스쿨에 진학합니다. 이곳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떠오른 론조 볼은 맥도날드 올스타 대회에도 선발되기도 하죠. 게다가 5성급 유망주로 소문이 나 여러 농구 명문대학들로부터 장학금 제안까지 받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이자 농구 명문인 UCLA에 진학하죠.
새내기 때부터 UCLA의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꿰찬 론조는 2016-17 시즌부터 NCAA 어시스트 부문 전체 1위에 올랐는데요. 36경기 동안 평균 14.6득점, 7.6어시스트, 6리바운드의 성적으로 UCLA가 가지고 있던 기존 기록마저 갈아치우죠. 그리고 UCLA를 팩12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1학년을 마친 후 일찌감치 NBA 드래프트 신청을 한 론조는 1순위로 지명된 워싱턴 허스키스의 가드 마켈 펄치에 이어 전체 2순위로 LA 레이커스에 지명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급 유망주로 주목받던 그가 최고의 팀에서 걸음마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 것이죠.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2017 서머리그에서 론조볼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매버릭스의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나 셀틱스의 테이텀 등의 신인들보다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며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습니다. 특히 대회에서 2번의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레이커스의 미래로 불리기까지 하죠. 구단주인 매직 존슨 역시 과거의 자신과 닮은 론조의 활약을 보며 매우 흡족해합니다. 2017년 정규 시즌 LA 클리퍼스와의 개막전에서 상대 에이스인 패트릭 베벌리로부터 You Can't See Me라는 도발을 감내하며 3득점 2실책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레이커스 역시 91에 108로 완패하고 말죠. 필라델피아와의 홈 경기에서는 심각한 야투 성공률과 흐트러진 수비를 보여주다가 결국 교체되고 맙니다. 오히려 론조 대신 잉그램이 게임을 리딩해 나갔고 카드웰 포프 등이 더 많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3점슛뿐만 아니라 레이업조차 놓치면서 드래프트 2순위의 선수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했죠. 게다가 론조볼이 공을 잡으면 상대방이 막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론조볼은 포인트 가드 치고는 키가 크고 리바운드와 블록슛 능력, 패스 센스까지 뛰어난 편이지만 정작 중요한 슈팅에서 난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슛폼은 타점이 너무 낮아서 성공률이 현저히 낮았죠. 이 때문에 슛폼 수정 없이는 성장이 힘들 것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시즌 절반이 지난 상황에서는 론조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고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다른 신인들에 의해 설 곳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레이커스 역시 서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죠. 루키 시즌 그는 52경기 34.2분, 10.2득점, 6.9리바운드, 7.2어시스트, 1.7스틸의 성적으로 얼루키 세컨팀에 선정되었습니다. 2018-19 시즌에는 베테랑급인 르브론 제임스와 란조 론도 등이 팀에 합류하면서 세컨드 포인트 가드 자리를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론조는 오프볼 플레이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어시스트를 받고 득점하는 비율이 늘었죠. 하지만 여전히 3점 슛과 자유투 성공률, 퀵니스 등의 부진은 해결해야 할 난제였습니다. 르브론이 부상으로 빠질 경우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며 세컨드 포인트 가드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공격 세팅의 한계로 인해 위력적인 공격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풀업 점퍼나 돌파 효율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올스타 레벨로 가는 것이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죠. 설상가상으로 오클라호마와의 원정 경기에서 발목이 크게 돌아가는 부상으로 최대 6주간 결장해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당시 레이커스는 부진으로 인해 르브론을 제외한 선수단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루머에 시달리던 중이었죠. 그래서 부상으로 인한 장기 결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론조는 조시 하트, 브랜드 잉그램과 함께 뉴올리언스의 앤서니 데이비스와 트레이드되죠. 펠리컨스에서 맞은 2019-20 시즌에는 슛폼과 야투 성공률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시즌 내내 3점 야투율은 37.5%에 달했고 성공률도 60%에 가까웠죠. 하지만 자이언 윌리엄슨이 팀에 합류하면서 론조는 자이언스와 잉그램을 상대로 어시스트를 하는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잘 수행해냈습니다. 2020-21 시즌에는 또다시 트레이드설이 나올 정도로 3점 슛 성공률이 29.1%로 떨어지면서 데뷔 1회 최악의 부진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즌 하반기에는 공격, 수비, 리바운드에 두루 기여했고 자유투 성공률도 70% 후반대에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력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인데요. 한 번 슛 난조를 겪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큰 단점이죠. 이처럼 론조는 10경기를 잘하면 10경기는 못했고 못하는 동안에는 팀을 위해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탓에 클러치 타임에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 가장 잘하는 자유투 성공률마저 거의 쓸모없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신장과 점프력이 좋아 스틸과 블록에 능해 수비수로서는 여전히 A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론조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미스매치 상황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빅맨에게 밀리지 않는 체격과 가드와 윙맨을 막을 만큼 좋은 수비 센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를 내친 레이커스조차도 의외로 수비는 잘한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펠리컨스로 트레이드된 이후에는 아버지처럼 입방 정도 떨지 않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창업한 빅볼러 브랜드가 공동 창업자인 알렌 포스터의 횡령으로 어려워지면서 부자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론조는 자신의 팔에 있던 아버지 회사의 로고도 지워버렸죠. 아버지 라바볼이 본인의 트레이드된 중고물품이라고 부른 것도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때 레이커스의 미래로 불리던 론조는 아버지의 가벼운 입으로 인해 정신적인 부담을 겪으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는데요. 작년 말 펠리컨스마저 론조와 재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 공언하면서 그는 올해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이전까지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론조볼의 신세를 망친 아버지의 발언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남긴 말을 들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내 생각에 론조볼은 좋은 선수가 될 잠재력이 있다. 다만 지금 당장 내가 라바불과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면 나는 그에게 입 닥치고 애들이 경기를 하도록 가만히 놔두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5성급 유망주로 한때 기대를 모았던 론조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